안녕하십니까. 저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흥지역 일부 농촌마을에서 원주민들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거두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마을의 20%가량이 이 같은 기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흥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국민들의 군정 관련 의견 수렴 공간입니다. 마을 원주민들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의 안일한 자세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고흥의 귀농 귀촌인들은 이제 마을 발전 기금 강제 징수 관련 문제점을 해소할 군 행정의 명쾌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건데 군 행정이 망설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법치국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군에서도 군 스님도 어떻게 못한데 그거 말이 되는가요? 진짜? 나 진짜 그거 말이 되나요? 고흥군은 마을 발전기금 논란 속에서 최근 관내 51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에 이르는 94개 마을에서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1차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 결과를 읍면 담당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읍면에 가셔서 또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하고 이후 회장님이나 번영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군에서 제3차로 최종 회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하고자 합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집중하고 있는 고흥군. 귀농 귀촌인들의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고흥군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관계기관이 악취 측정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그제 열린 민관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삼동과 원래동에 고정식 측정소를 신설하고 산단 내 취약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도 악취 측정기와 무인 포집기 30여 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거짓으로 기록한 업체에 대해 우선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환경부 등의 합동 단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임의 배출 논란을 빚었던 광양제철소 고로 현장에서 환경당국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등이 참석한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 배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다음 달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 환경부를 통해 측정값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전남도는 환경부의 판단을 토대로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한 남중권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공동 제안서를 통해 터널 건설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영호남 9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남중권발전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해저터널이 포함된 남해안국도 70km선의 조기 연결. 앞서 여수시와 남해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잇따라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중권협의회는 영호남 경제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여수와 남해만 해저터널로 연결이 된다면은 남해안 일대가 교량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남해안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남해안 관광도로의 체계가 완성되어서 많은 관광객을 포함해서 동서화합의 새로운 물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중권협의회는 해저터널뿐만 아니라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 지원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영호남의 접근성을 높이고 남해안 시대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남중권 시군에 잇따른 촉구로 영호남 협력 안건들이 정부 사업에 선정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65세 이상의 관내 교통사고 가해 발생은 전체 사고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취소 처리된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나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1회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공적 책임을 갖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가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이번 정부의 역점 시책인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건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선포식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산단의 수소 관련 기업과 한국전력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고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소경제, 수소산업에서 세계적으로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라남도 우리 여수시가 선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광주를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고 서부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부에서는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한편 산단 인근을 수소 연료전지 부품 특화 산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수소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인근에 관광시설과 연계한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산단 인근 산학령 클러스터 단지와 휴양관광시설 연계해서 생활융합단지 2곳에 수소 시범지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9개 석유화학업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는 전국 2위 수준이지만 대부분 공정 과정에 재활용해 잉여수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공정에서 얻는 수소를 재활용하고 있어 부생수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생수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 수소,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좀 우리 강주 전남의 좀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방향이 맞는 거죠.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해 여수에서 개최될 세계 한상대회가 지역 경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행사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4일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제18차 세계 한상대회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는 행사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지역 산업과 문화를 고려한 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숙박, 음식점 위생과 안전 점검 등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세계 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1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경제 행사입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는데요. 최근 주꾸미 자원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주꾸미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미 주꾸미가 뿔소라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바지락 껍질까지 방패 삼은 뿔소라 안에는 수백 개의 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부화된 새끼 주꾸미들은 스스로 헤엄쳐 그물박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수년에 걸친 시험 연구 끝에 바다에서 주꾸미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해상 가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육상종자 생산에서 서로 잡아먹는 공시 현상 및 운송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 부화율 대비 생존 실적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가로 세로 7m 크기에 불과한 해상 가두리 산란장에서 20만 마리의 새끼 주꾸미가 부화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양이 이걸 넣고 나서는 얕은 양이 좀 줄었어요. 늘어났어. 10년 전만 해도 해마다 5,000톤 이상 잡혔던 주꾸미는 2~3,000톤으로 줄었고 그 빈자리를 값싼 수입산이 메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인 해상 가두리 산란장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매각을 중단하고 국제항만 등 공공의 영역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건의문을 통해 박람회장을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수세계 박람회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면서 남중권 발전의 허브이자 국제해양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기재부와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도 경제위기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비 지원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형 생활안정비 사업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2억 6천만 원입니다. 주 초반에 선선함도 잠시 오늘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 등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그 밖의 내륙과 동해안 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강릉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3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겁겠습니다. 특히나 영남 지방 중심으로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집니다. 따뜻한 서풍과 강한 햇볕에 달궈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내일은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영남 곳곳으로는 공기질마저 답답합니다. 밤새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경기 북부를 제외한 서쪽 지방 중심으로 내내 나쁨 수준을 맴돌겠고요. 내일은 공기질이 더 탁해질 것으로 우려돼 호흡기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제주도가 이미 23도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과 광주가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32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에 비가 온 뒤에야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